안녕하세요. 건강의 모든 것의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계시는 위염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위염이란 말 그대로 위장 안에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걸 말하는데요. 이 염증이 3개월 이상 되면 만성위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만성위염을 위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만성위염을 분류를 해볼 텐데요. 보통은 위험 단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만성위염의 단계는 표재성 위염이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위염 환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위 내시경을 해보시면 위장이 전체적으로 붉고 발적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런 표재성 위염이 오래되면 위 점막이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 됩니다. 말 그대로 위점막이 위축되었다는 뜻이겠죠. 마지막으로 이런 위축성 위염이 오래되면 위점막 손상이 오래돼 가지고 위점막의 세포가 소장이나 대장의 상피세포로 세포 변이를 일으키거든요. 이렇게 되면 위점막이 오돌도돌하게 되고 위암으로 넘어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를 장상피화생, 즉 화생성 위염이라고 하고요. 한자 그대로 장의 상피세포로 화생, 변화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장상피화생 위염까지 되게 되면 위암의 전 단계로 보는 게 맞고요. 더욱더 조심하시고 자주 내시경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위장병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겁니다. 만성 소화불량 환자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위 내시경은 정상이지만 현저히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자주 체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요거는 중요하니까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양방적인 약물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위산을 막아주는 제산제 하고요, 진통제, 그리고 위장운동 촉진제를 많이 쓰고요. 위염 환자들은 화병이나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신경안정제를 같이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많이 쓰는 제산제 같은 경우에는요, 함부로 장기간 쓰게 되면 위장의 산도가 중성 내지는 알칼리가 되어 가지고 위장의 생태계가 파괴될 수도 있고요. 소화불량도 자주 일어나게 돼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장운동 촉진제 같은 경우도 너무 장시간 쓰게 되면요, 위장 자체가 무기력해지고 의존성이 생겨 가지고 약이 안 들어오면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경안정제도 너무 오래 쓰게 되면 의존성이 많이 생겨 가지고 신경안정제 약물 자체 때문에 문제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꼭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아스피린의 위험성에 대한 겁니다. 한의원에 오는 환자분들 많이 면담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아스피린을 무슨 영양제처럼 많이 드시더라고요. 이 아스피린은 지금도 병원에서 심장병이나 혈관 막힘 등의 어떤 질환에 아주 많이 꾸준히 처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스피린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는요, 막힌 걸 뚫어주고 혈관을 자극하다 보니까 위장 점막에 상처를 많이 내고요, 위염이나 위장 출혈의 많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되고요. 위염이 있으시거나 위장에 문제가 있거나 혈관이 약하거나 멍이 잘 들고 뇌출혈의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아스피린을 오래 드시지 마시고요, 끊거나 다른 약물로 꼭 바꾸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심장병하고 구별하는 겁니다. 한의원에서 급성 위염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환자하고 헷갈릴 때가 간혹 있거든요. 요것도 하나 꼭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갑자기 이 명치 밑이 아프거나 답답하면 보통 체했다고 생각해 가지고요, 위장약을 혼자 드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가끔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에 통증이 오게 되면 마치 체한 것처럼 명치 밑이 아프고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치 밑이 아프고 답답할 때 위장약을 먹어도 안 낫고, 아니면 왼팔이 저린 게 동반되거나 입술이 파래지거나 가슴 통증도 같이 있으면 꼭 한 번쯤은 심장질환도 의심해 보라는 걸 꼭 말씀드리겠습니다.